안녕하세요.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 YD의 세리나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참 잘 버텨줬었죠. 물론 요즘 같아서는 장중 고점인 1960선 정도는 회복해주고 끝났으면 싶었지만 미국 증시가 급락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웬걸 1960선까지 웃돈다 싶었는데 그 뒤로 외국인들의 매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은 조금 미미한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일본장이 뒤늦게 엔 강세를 반영하면서 3%대 5개월 내 최대폭 급락한 것에 비하면 우리 증시는 정말 선전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틀 연속 잘 버텨준 덕분이라는 뒷이야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변동성의 원인 제공된 미국 증시가 큰 폭 반등을 주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과연 우리 장이 오늘 제대로 된 반등이 장중 변동성 없이 연속적으로 장중에 나와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이고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만약에 멈칫한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섹터가 견고하게 받쳐지면서 지수를 부양할 수 있을지도 내부적으로 같이 관찰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많이 빠진 일본장은 오늘 하루 만에 반등 줄 수 있을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일장은 오르지 못했죠. 조금 올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반전해서 소폭이지만 내려서 약보합에 맞췄었는데요. 전일장 다시 리뷰해보고요. 오늘장 조금 뭔가 반전의 기미가 보일 수 있을지 프리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일장 전문가 5분의 의견을 모아봤어요. 먼저 최희승 차장님, 중국 내수 관련주 낙폭과대 중소형 개별 주장이었다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은 사흘 연속 팔았고 기관은 방어하는 등 팽팽한 수급 공방 속에 방향성은 없었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4분기 실적 우려가 자리 잡은 가운데 외국인까지 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락이 불가피했다 하셨고, 김영겸 팀장님은 엔달러가 102엔대까지 내려서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대표 업종이 선전했다 하셨는데 역시 자동차를 의미하시는 거겠죠? 안상현 대리님은 다우지수가 큰 폭, 하루 만에 180포인트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 반하여 시장은 견고한 편이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떻게 될까요? 프리뷰 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은 코스피가 여전히 1930선 지지력 테스트를 계속하지 않을까 내다보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눈치 보기 장이 계속될 텐데 1950포인트 아래에서는 분할해서 사도 좋겠다라는 의견 내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변동성 확대는 계속될 텐데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남기셨고, 김영겸 팀장님은 개별 장세 속 종목 찾기라는 시장 최대 화두를 오늘 의견으로 남겨주셨네요. 안상은 대리님은 미국의 경제 회복 기대감 때문에 간밤에 지표가 좋았었죠. 코스피에 조금 좋은 영향력이 예상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서 김혜란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이 큰 것은 정말 사실인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오늘 양태 지금 변동성 확대 좀 계속 우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1930선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닝 시즌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슈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되면서 간헐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계속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1월 말에 FOMC 회의 있는데 이 같은 이제 이런 변동성 흐름은 그때까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 당분간 기간 조정 국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순환매 흐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도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이미 주가에 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930선 추가 급락 우려감은 좀 줄어든 상황이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 그런 상승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 안에서의 변동성 장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1930선 아까 말씀드린 지수가 이제 TBR 1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 영향,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구간까지는 좀 이제 보수적인 대응 필요하실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0일 2평이 지금 1970선대에 있는데 이 지표를 또 상향 돌파할 만한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의 변동성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1월 말 미국 FOMC 회의까지로 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박스권 흐름 안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응하시는 전략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1월 이후에 좀 급격하게 먼저 조정을 받았죠.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저가 메리트 부각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이제 환율 부담도 덜하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대감도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뭐 중소형주 위주로 좀 이제 기술적 반등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섹터 업종으로는 이제 지금 굉장히 눈높이가 낮아진 뭐 4분기 실적 대비해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지금 뭐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 이런 쪽 위주로 좀 관심 갖고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월 말까지는 급락도 급등도 없는 장이니까 코스피는 그냥 트레이딩 정도만 하고 중소형주는 좀 길게 끌고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우선은 지금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환율 영향이라든지 정책 기대감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단기간 1월 효과에 의해서 뭐 코스닥 업종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코스피 시장보다는 지금 코스닥 업종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좀 4분기 예상이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IT 안에서도 뭐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관련 이제 스마트 부품주들이라든지 이렇게 코스닥 위주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갤럭시 S5 부품주들이 움직인다 하는데 오늘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 제약 섹터 괜찮게 보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초 급락세가 진정되고 1930선 정도에서 지지받고 그냥 버티는 국면인데 추세는 무너졌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일단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가 지금 보면은 한 6포인트 올라서 1950포인트를 회복한다 이렇게 지금 시초가가 거의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회복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종가까지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나 그 이후에 그 추세가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대부분 이머징 마켓 증시가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만의 불안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 말의 흐름하고는 좀 많이 틀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었던 BDI 지수 자체도 30%대 폭락을 보였고요. 고점 대비요. 그리고 어제도 또 별로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수치를 놓고 봤을 때 9월 초에 상승을 했었던 그 수치까지 돌아갔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상태다.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G2 경제의 불안 요인이 또 이 BDI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이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미국의 경기 회복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반전이 되느냐 이런 모습으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서둘러서 얘기할 필요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G2 경제 모두 다 좀 흔들흔들하니까 BDI 지수 같은 경우도 좀 약하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불안 요인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선업종 쪽으로 또 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로존 부양책, 유로존 쪽에서 뭐 어느 정도 유동성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도 또 지연되는 분위기가 더불어서 유로화가 약세로 들어섰다는 점, 이 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흐름이 작년하고 약간 좀 틀리다. 올해 연초가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선진 증시 버블론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것은 사실 추후에 확인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실전 전략에서 고려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내부적인 시각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우리 증시는 사실 그러한 환경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도 또 많이 내렸고요. 위에 언급한 외부 환경 요인 이외적으로 또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펀더멘탈적으로 어닝 쇼크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 뭐 삼성전자만 반영이 된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쪽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자동차는 사실 판매 대수가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 굳이 실적 발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결국 이 두 업종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닝 쇼크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수급 쪽에 좀 안 좋았었던 모습들 계속 제가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 대차거래 작년에 좀 상환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초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들어왔고요. 또 선물하고 관련된 차익장고 4조 4천억 정도에서 어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3조 5천억대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감소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급한 매물이 좀 흡수됐다. 이런 점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이 펀더멘탈 쪽 악화 요인하고 더불어서 수급적으로 안 좋은 점이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필요 조건으로 이 추세를 아까 말씀하신 회복하는 것이 어느 지점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린 1950포인트 정도를 회복하는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항상 투자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점차 안정되는 분위기로 접어든다라고 한다면 좀 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수대가 1950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부 악재는 선반영됐고 우리 증시 어제 흔들어댔던 미국 증시는 살아났는데 그럼 버티다가 오늘을 기점으로 좀 상승 추세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변동성 확대가 아닐까 싶은데 단적으로 어제 장이 그랬잖아요. 1960까지 미증시 급락했는데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꺾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증시 쪽에 안 좋은 점이 반영이 되면서 또 그것을 회복을 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변동성이 장중에도 나타난다는 점이 참 걱정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불안한 투자 심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증시 급락세에서 어제 버틴 모습이 어제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로 인해서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이 오늘의 키포인트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1950포인트를 확실하게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 장중의 변동성 자체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 미국 경제의 회복세, 이 지표 호전이 이제 스피드오버 되느냐,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항상 개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변동성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우리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증시가 반등을 했다는 점인데, 어제 미국 증시 급락에도 한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반등을 했다는 점, 오늘은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 요인을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중소형주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상승폭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업종별로 놓고 보더라도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가 연초에 한 5%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비중 조절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중소형주들은 이제 상승폭이 큰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이익 실현도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대형주가 어제부터 반등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주하고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반대되는 논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중소형주 논리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한계도 장세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점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은 연초에 나타났었던 아까 말씀드린 의약품 업종들이 오른 모습 외에도 낙폭 과대 성격의 종목들이 주로 상승했다는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상승 추세의 중소형주들은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이게 펀더멘탈 논리보다는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의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통이나 음식료 업종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왔던 종목들이 최근 장세에서 모두 다 무너졌다는 점, 그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세의 특징으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낙폭 과대 종목의 낙폭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점, 이 점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 우리 주력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IT 업종의 중소형주들, IT 부품주들은 활력을 잃은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IT 업종의 부품주마저도 이제 반등에 들어설 수 있는 점, 어제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IT 업종의 부품주까지도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의 성격 이상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중소형주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이클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낙폭과대의 반등은 이제 좀 이익 실현 관점에서 보자. 이제는 큰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큰 흐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서 살펴봐야 하는지 대응 전략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일단 변동성이 확대된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도 같지만 뭔가 트레이딩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짝 오른 중소형주 비중은 어느 정도로 줄일까요? 그럼 이제 좀 낙폭과대 대형주를 담아도 된다는 얘기십니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안 좋았던 모습들에서 우리가 대형주를 막 편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적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중에서 이 연초 상승장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무너져 버렸던 그런 유통 쪽이나 음식료 업종 쪽은 지금 낙폭이 좀 많이 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제부터 나타난 그런 반등의 모습이 이제부터는 순환 반등, 결국 이제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동안의 모습들은 사실 순환 하락으로 보는 게 맞죠. 계속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이 업종 저 업종 대형주 쪽에서 계속 순환 하락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반등이 이제부터는 순환 반등 쪽으로 역의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형주의 순환매 쪽에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형주 쪽, 이제 좀 약간 좀 늦게 동참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경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 이전에 우리가 좀 빨리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을 너무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이 소재 쪽 부류의 업종은 좀 약간 좀 소외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접근을 좀 기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동안에 낙폭 과대였었던 IT나 자동차 이쪽의 부품주들 쪽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괜히 뒤늦은 중소형주 지금 사지 말고 차라리 대형주 순환매 이상하고 한번 이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보자 하셨습니다. 많이 빠진 유통 음식료 쪽 얘기하셨고요. IT 자동차 부품 쪽도 괜찮을 수 있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멘토입니다. 현재 동시효과가 좀 진행 중입니다. 강보합 출발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를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 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상승은 약 50% 정도를 좀 잡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시초에는 어느 정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MSCI 한국 지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0.63%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아직까지 진바닥을 하기에는 다소 좀 이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수급 주체된 부재 부분들을 한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으나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상승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다. 또 한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제한적인 그런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우선 기업 실적이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이게 되면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4분기는 일단 안 좋게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을 보게 되면 1분기 이익권역이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이제 지루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들로는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목표치가 아직까지는 미도달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선물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선물 저점 자리대가 약 252포인트대까지 저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일단 추가적으로 더 밀려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를 따져보게 되면 약 250포인트 정도 이 자리대까지는 내려와야지만 어느 정도 진바닥을 좀 확인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전략은 우선적으로는 반등이 나온 반면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예, 일단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우선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는 LED 섹터와 제약바이오 쪽 섹터, 그리고 의료기기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부터 누차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16,500원대의 종가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동시호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동시호가에는 거의 상한가의 기록을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따라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한가 자리대가 거의 19,000원 부근입니다. 19,000원 부근이라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전고점이죠. 작년 5월경에 형성돼 있던 고점대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8,0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제안을 해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또 확인해 보니까 메디톡스와의 OEM 사업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매출 대비해서 300%가 넘는 그런 수출을 좀 보였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이 신흥국뿐만이 아니라 선진 시장까지도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해놓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도 준비를 해두고 있다라는 점. 메디톡스가 보톡스 시장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시몬스 같은 경우는 필러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페이스 리프트 이 부분들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슴보형물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성장성이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지만 금일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500원이지만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지만 아마도 앞자리 숫자는 충분히 바뀌고도 남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18,000원권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시호가 장이 시작이 안 했기 때문에 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삼성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흐름들을 보게 되면 현대차를 좀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날 같은 경우 23만 8천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선물 기준으로 260포인트를 향해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흐름들은 기술적인 반등권역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나올 겁니다. 나올 거지만 135만원 정도대가 반등의 목표치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들이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위주로 대응을 해놓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형 섹터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를 해놓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흐름들, 금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려면 셀트리온이 상승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디매매 기법과 정확한 수급 분석으로 여러분의 오늘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출발 분위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대 상승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현대차도 1%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23만 4천 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환율이 약간 다소 좀 주춤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 섹터의 반등 흐름들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135만 원 정도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현재 132만 5천 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화학 섹터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제안을 해드린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한스바이오메드가 있습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17,900원대에 형성을 했습니다. 750원 정도에 형성을 했는데요. 18,000원 이하권역부터는 차분하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상은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따라가지는 마시고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 그 이유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올해 충분히 빛을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이 다소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아마도 서울정기TV를 통해서 툴도 없이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와의 OEM 방식으로 사업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너지는 크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게 된다라면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겁니다. 셀트리온의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이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제약 섹터와 바이오 섹터들도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셀트리온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최근에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난 이후에 45,000원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그렇다는 얘기는 45,000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셀트리온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윤 멘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15일 수요일 개장 분위기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오늘 1950포인트 정도의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50포인트를 웃돌면서 괜찮게 출발을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삼성전자도 오늘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특징인데요. 일본 증시 어제 많이 무너졌었죠? 오늘 개장 반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3% 넘게 급락했었던 니케이가 오늘 1% 중반대 역시 하루 만에 반등을 주는군요. 15,650선 언저리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5개월 만에 최저치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하루 만에 살아납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자고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때문에 많이 흔들렸었는데 오늘 다시 1,060원대 올라서는 듯도 해서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께 개장 분위기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시적인 미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최근의 달러원 분위기는 달러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셨었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을 주나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순가 대비 1원 40전이 상승한 1,061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후 개정가를 저점으로 1,062원 9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062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우려를 상쇄했고요. 이로 인해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 소매 판매 지표는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 맞물리면서 달러에는 104엔대 초반대까지 상승했는데요. 미 고용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한 전후 시점까지 차익을 실현했던 달러엔 거래자들이
다시 신규로 달러 매수 포지션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 달러의 경우는 유럽의 경제 지표 역시 동시에 호조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호주 달러의 경우는 미 달러 대비 0.9085달러까지 반등했습니다만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오늘 아침 0.8947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달러원 역시 여기의 시장에서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고요. 그 분위기가 오늘 서울시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미 경제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이퍼링의 단행이 미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주식시장에 받게 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자신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위험 통화들의 강세 요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 매수 세력들이 크게 포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달러화는 앞으로 주식이 강약세를 보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을 꾸준히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달러원 역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분위기에 따라서 엔화와 원화가 모두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엔화의 경우는 일본 경제지표 부진과 또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까지 반영하면서 원화보다는 약세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어제 저녁 100엔당 1027원까지 상승했던 엔원 제정 환율은 오늘 아침 1016원대까지 하락했고요. 향후 추가 하락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원은 1060원 초반대를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1060원대 안착 여부를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화 흐름도 주목되지만 앞으로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아마 오르지 않을까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일단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환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만 좀 많이 빠지는데 시총 상위주 가운데 플러스권으로 시작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삼성 SDI가요. 간밤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급등을 했는데 역시 관찰 종목이었었죠. 근데 오늘 한 4% 가까운 16만 원 부근에서 갭 상승을 해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북미 쪽에서 개막을 했는데 전기차 테마가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형성이 되는 듯도 싶네요. 그리고 STX 중공업이 이라크에서 대규모 수주 올린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이 같은 낭보가 전해진 STX 중공업도 오늘 아침 흐름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제 가격 제한폭에서 올라 끝난 SK컴즈 정말 상한가까지 칠 줄은 몰랐는데요. 카메라 앱 사이메라 6천만 건 다운로드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도 추가 급등을 보여주는 좋은 흐름입니다. 사이메라가 정말 기사 회생을 시켰네요.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 이 종목도 사실은 오늘 급등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죠. 전일 이미 메디톡스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었고 조금 전에 정재훈 멘토님께서도 이 종목이 괜찮을 것이다 이미 예상해 주셨었는데 두 자릿수로 급등하고 갭상승까지 동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돌발 종목을 4종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돌발 종목 분석 듣기 위해서 명동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돌발 종목 먼저 삼성 SDI와 전기차 테마부터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삼성 SDI 모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의 움직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92%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좀 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선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뭐 전기차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지만 삼성 SDI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호재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의 그런 어느 정도의 그 호재가 있으면서 전일 그런 급등의 움직임이 삼성 SDI한테도 어느 정도 호가의 움직임을 줬다. 하지만 그 이제 수개월 전부터 테슬라와 삼성 SDI와의 그런 관계 같은 것이 좀 시장에서 좀 불식이 되면서 그 동반 움직임 부분이 조금은 사라지는가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100%다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지는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에 대한
그런 수급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보면 기존에 상당히 뭐 전기차 관련주들 해갖고 20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었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핫한 종목군 중에서 중심 선상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테슬라와의 관계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14만 원대 후반대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은 저가에서 매수와 또한 전기차 관련 또 테슬라에 대한 수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장기적인 흐름보다도 단기적인 좀 이슈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특히나 삼성 SDI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통해서 이것을 수급적으로 좀 들어가신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뭐 테슬라 워낙 또 15%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간접적인 영향을 줬었지만 삼성 SDI의 기본적인 그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2억 원대로 기대를 하회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12월 재고 조정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 조정 영향으로 각형 출하량이 예상보다 좀 낮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환율 역시 3분기 평균 1,109원이었는데 1,060원으로 한 분기 만에 5% 가까이 하락했었죠. 이런 부분도 수익성 악화의 좀 주요한 원인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부터는 좀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계절적으로 보면 IT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확대하는 요인과 BMW i3 판매에 영향에 대한 대형 배터리의 매출 증가세가 보일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낮아진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갖고 원가 절감 부분이 어느 정도는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부진뿐만이 아니라 PDP 사업 철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 지금 삼성 SDI가 2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후반대까지 빠졌던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삼성 SDI의 1분기 이후부터의 그런 실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중심선상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TX 중공업입니다. 중공업 오늘 5.68%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1,058억 원의 규모의 가스 처리 공사 수주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급격하게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라프, 가라프 가스 처리 설비 프로젝트 공사를 지금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 계약 규모는 1,057억 8,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한국가스공사와 프로젝트 법인인 코가스 아카스와 예전에도 4,716억 원의 규모의 이라크 가스 수송관 건설설비 공사 계약을 수주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라크 쪽에서 가스 설비 쪽에서의 그런 프로젝트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런 이슈가 장기적인 상승세가 아니라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의 반영밖에는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계열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마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핵심 사항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오늘 아침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SK컴즈입니다. SK컴즈 가장 최근에 특히나 핸드폰 컨텐츠 관련 업종이라든지 인터넷 관련 업종 네이버를 중심상에서 굉장히 뜨거운데 SK컴즈 바닥에서 확실히 시장에서 중심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이메라 흥행의 강세 지속의 선상에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죠. 사이메라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6천만 건의 다운로드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전에 특히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의 그 라인 같이 해외 쪽의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지냐에 따라서 이런 주가의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휴대폰으로 많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겠지만 이것을 SNS에 그냥 올리기보다는 약간은 또 뽀샤시하게 또 그렇게 보정을 해갖고 올리는 기능이 상당히 간단하지만 또 사이메라가 예전에 싸이월드 이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 붙여서
싸이월드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자회사로 이제 분리하면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컴즈가 지금 바닥권에서 언제쯤 올라가냐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분분하게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지금 SK컴즈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7년도 때는 45,700원까지 가던 주가가 지금 7,2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그리고 있는 시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첫 번째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두 번째는 이 구조조정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에 뒷받침돼야 되는데 SK컴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의 합격점은 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컴즈는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지금 상한가에 갔었지만 오늘도 갭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단기적인 접근보다도 어느 정도는 분할 매수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컴즈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에서 크게 티도 안 난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 어느덧 SK컴즈가 여러 가지 그런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 상당히 상승폭 크고요. 지금 같은 경우 거의 13% 정도. 아까는 거의 상한가의 움직임을 찍었었지만 조금은 좀 진정세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죠.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로 소식에 통해서 지금 상당히 상승세가 움직임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자고 하면 메드톡스와 5년간 682억 원 규모의 실리콘 인공 유방 보형물 OEM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2013년 매출액 대비 거의 340%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메드톡스 가장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탄탄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 좋은 곳에서 같이 지금 기술적인 협약을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더 뜨거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OEM 공급 체결로 인해서 중장기 실적 모멘텀이 우선 강화되는 부분이 가장 눈여겨보실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매출액이 301억 원, 영업이익이 77억 원, 순이익 67억 원으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 80%, 86% 정도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메드톡스라든지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오늘 상한가까지 갈 뻔할 정도로 아침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주들도요. 회생 기대감 때문에 동양 우선주 네트워크스까지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에 안착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내추럴엔도텍 오늘 무중 권리락 있는 날이죠. 흐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은 합병이 잘 안 됐나 봐요. 오늘 주가가 얼마나 빠지는지 한번 보고요. 오늘 DMZ 테마까지 형성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또 이슈를 만들었는지 뒷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특징주 분석을 들어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한 분의 전문가 더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고광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동양그룹주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동양그룹은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좀 회생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동양하고 동양 네트워크스가 초강세를 지금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날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단 청산 가치보다는 종속 가치가 더 높다는 그런 좀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특히 동양 같은 경우에는 청산보다는 한 1,377억 정도의 존속 가치가 더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동양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한 229억 정도가 청산했을 때보다 존속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일단 그 회생 가능한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그런 좀 명령을 내렸고요. 관련해서 이들 종목이 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동양이 409원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고요. 역시 최근에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큰 매수 유입은 안 되고 있고 다만 외국인들도 일부 좀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좀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동양 네트워크스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776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최근에 증가한 이후에 오늘 워낙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뭐 기관 쪽에서는 전혀 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좀 일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긍정적인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다만 뭐 새롭게 진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뭐 오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단 시장에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역시 그 합병 무산에 따른 그 일정 부분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 무상 그 권리락에 따라서 오늘 강세 그런 좀 시연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게 한 6% 정도 상승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기관 쪽, 수급 쪽은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인은 간헐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뭐 추가적으로 수반이 된다면 일정 부분 또 재차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최근에 바이오 이런 그 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시장에서 좀 받고 있고, 따라서 매출 성장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성장성 기대감은 좀 더 시장에서 일단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우리들 생명과학인데요. 그 휴브레인 합병 무산에 따라서 좀 약세한 그런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하락한 364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역시 최근에 그 저가주들에 대한 일부 좀 개인 간의 그 치열한 매매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그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은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거래량은 다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호재성이 좀 사라지면서 주가의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뭐 그 손실이 크지 않다면 일정 부분 좀 물량을 줄여나가는 전략도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아닌가 이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좀 살펴볼 그 종목군, 특히 뭐 테마가 오늘 좀 일부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그 비무장지대 그 평화공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구체화되는 그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 남북 관계를 좀 가로지르는 그런 좀 평화공원을 조성을 해서 남북한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한테도 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좀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뭐 일신석재라든가 그다음에 뭐 코아스,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비교적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그 주가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한 3.3% 상승 1,380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수반이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2평, 121평도 좀 상향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 역시 외국인이 간헐적으로 좀 매수에만 좀 가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도 오늘 일정 부분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오늘 일부 그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새롭게 진입 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좀 더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종목까지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일신석재인데요. 역시 오늘 뭐 한 1.4% 정도 이렇게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 테마는 뭐 오늘 그 새롭게 부각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좀 일정 부분 나왔던 그런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코아스가 비교적 기술적 흐름상 좀 양호한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꽤 괜찮게 출발했던 코스피 상승폭이 좀 줄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일단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고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약세를 보이는 이 종목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SK하이닉스 뭐 이제까지 너무너무 잘 나갔었죠. 얄밀 정도로 좋았었는데 오늘 3%대 약세 한 21선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일까요? 디램값 하락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썬데이토즈, 애니팡2 기대감 때문에 아주 가파르게 단기간에 급등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출시 이후에 뉴스에 팔자 매물도 나오는 것 같지만 뭐 영국 게임사하고 지금 표절 논란까지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썬데이토즈 이 논란이 현실화
심화된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같이 좀 흐름 보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가 오늘 급등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마크로젠도 두 자릿수로 급등합니다. 무슨 또 뒷얘기가 있는지요? 차이나킹의 이름을 바꿨죠. CKH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35%가 올랐는데 대단합니다.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좀 많이 벗겨지는 것 같죠? 자, 하이닉스와 썬데이 토즈 분석을 우선적으로 들어야겠네요. 다시 명동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예. 먼저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시장에서는 대형주들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SK 하이닉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계 차익 실현 매물로 통해서 어느 정도 하락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전 같은 경우는 맥커리 같은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도 매도 주문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IT 대형주 중에서 가장 견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사상 최대의 경신 기대감을 감안하면서 짧은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이거 부분이 어느 정도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중심선상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디램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그 사기가 모듈 가격 같은 경우 34달러에서 33달러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2기가 같은 경우는 단품 가격이 1.97달러에서 1.91달러로 지금 소폭 하락했던 부분도 하이닉스에 지금 오늘 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2월달 같은 경우는 노트북 수요가 전월 대비해서 20% 이상 크게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노트북 물량은 추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1분기에는 가격 하락세는 지금 불가피할 전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말에 4기가 모듈 가격 같은 경우가 29달러에서 30달러 수준으로 지금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PC 쪽에 대한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정 국면이 불가피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지금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든지 그런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기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전기차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커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감소세를 커버할 것이냐가 앞으로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5일선과 20일선을 타면서 완만하게 좀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차트는 지금 3.26%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21선에 안착을 어느 정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의 그런 포인트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21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것을 과연 뚫고 다시금 반등 시점을 모색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맞고 떨어질 것이냐를 좀 매매 포인트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썬데이 토즈인데요. 예전에도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죠. 특히 애니팡 국민 게임으로 등극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최근에는 신작 게임이죠. 애니팡 2를 선보였는데 이것이 해외 유명 게임 업체인 그 영국 킹닷컴의 캔디 크러쉬 시가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늘 같은 경우도 5.47% 상당히 큰 하락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이런 썬데이 토즈한테 상당히 큰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단기 매매에 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나 모바일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게임 하나하나가 이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워낙 실적 부분이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전체 분석 시스템 도입키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고 8.24% 정도 급등을 하고 있죠.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미국 일루미나의 차세대 유전체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 기존의 일루미나 주력 제품이었던 시스템보다 성능이 10배 이상 향상을 됐다고 지금 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거의 2,500명 이상의 유전체를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분석 비용도 $1,000 이내로 지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급되는 기관은 미국 하버드와 MIT 브로드 연구소, 또 호주 가반 의학 연구소 등 2개의 연구기관과 마크로젠 등 딱 3곳뿐이
일루미나의 시스템이 지금 우선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마클로젠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세계에서 으뜸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1,000 게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상업 서비스 업체로 지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지금 연구소이기 때문에 유일한 상업 서비스를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앞으로는 이건 단기적인 이슈라고 하기보다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중심선상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가의 흐름을 지금 보면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거의 2011년도에 59,000원까지 갔다가 상당히 좀 소폭의 조정으로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크로젠이 지금 보면 24,500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꾸준하게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역배열의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29,000원에서 29,950원인데요. 지금 3만원대를 좀 뚫어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위에서는 매물대가 상당히 단기간에 매물대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CKH입니다. CKH. 그동안은 차이나 디스카운트다 뭐다 해서 상당히 중국 관련주들, 특히나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서 배척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었는데요. CKH가 이런 얼어붙었던 마음을 좀 깨는 그런 시장에서 선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 상장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CKH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차이나킹에서 지금 이름을 바꿨었죠.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는 부분은 미국 인수합병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몸값이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 상장한 기업들도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기존에는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이라든지 차이나 디스카운트 등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CKH가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중국 업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중국 증시에서도 IPO가 개최되면 CKH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 증권거래소에 회계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또한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특히 CKH 같은 경우는 중국 내 동충하초 기반으로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 회사로서 최근에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죠. 특히나 중국인들 같은 경우 건강보존식품 소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중국 내수 시장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을 보면 6월 결산 법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사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24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은 15% 상승을 한 729억 원, 당기순이익은 166억 원으로 11%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 당국에 지금 인허가를 지금 신청을 해놨고요. 건강보존식품이 거의 12개의 신제품을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동력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ER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건강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PER이 16배에 달하지만 CKH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14배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투명성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저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심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CKH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카지노주가 오늘 부진합니다. 강원랜드 빼고요. GKL과 파라다이스가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리 카지노주 관련 한국 직원 4명이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됐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이슈들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고요. 지금 흑자전환 기대감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나오고 있는 GS건설이 아랍에미리트 엔지니어링 회사를 인수할 생각이 있는가 봅니다. 추진 소식 때문에 오늘 흐름 괜찮고요. 시간 관계상 CJ 회장 징역 6년 구형받아서 그룹주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어서 제외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컴투스 모바일 게임즈 흐름만 간략하게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카지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일본 뉴스화 됐습니다만 일단 한국인들이 중국 당국, 공안 당국에 아마 체포되는 그런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4명 정도가 좀 체포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게임 관련 종목들이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라다이스가 한 2.7% 하락한 26,700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외국인이 소폭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의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주가 약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GKL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한 4% 가까이 하락한 37,300원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은 뭐 기관은 오히려 매수를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상 놓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봐도 좀 부담스러운 장대 음봉이 좀 출현이 되고 있거든요. GKL 같은 경우에 뭐 새롭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새롭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물론 이제 정보와 연관돼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사설 쪽에서 하는 그런 카지노보다는 오히려 좀 낙폭을 좀 일정 부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지금 보합권에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역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5,000주 정도 좀 유입이 됐고,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지난해만 놓고 본다면 해외 쪽에서의 한 5,300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만은 최근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실폭을 상당 부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SK건설과 6조 이상의 그 컨소시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주가 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 4분기 전반적으로는 한 1,0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역시 회사에서 얘기했던 그 수준이 좀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뭐 신뢰도가 상당 부분 좀 일정 부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좀 기술적으로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넘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뭐 워낙 가파르게 좀 오르기는 했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해외 쪽에서의 수주라든가 특히 수급적인 측면, 최근 들어서 그 기관 쪽에 강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그 상당 부분을 기관 쪽에서 받아가면서 주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가격이 36,000원입니다만은 4만 원을 단번에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비교적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121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한 121선이 한 34,000원 정도 이렇게 초반이 됩니다만은 이 수준에서는 일정 부분 좀 한 10에서 20% 이렇게 진입하셔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모바일 게임즈는 간략하게 오늘 흐름이 좋다는 것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까지 올라오네요. 최근에 위메이드, 오늘 컴투스, 게임빌까지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오늘장 필요한 조언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고 전문가님 1950선 정도 언저리에서 일단 아주 제한적인 반등만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최근 그 글로벌 선진국 시장도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확실한 부분은 글로벌 경기 회복, 특히 이제 선진국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는 우리 시장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지금 엔저가 다시 104엔대까지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경상 수지가 한 700억 달러에 좀 육박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수출입 물가 지수를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환율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향으로 단가가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700억 달러 사상 최대의 경상 수지 흑자를 달성을 하게 된다면 이런 환율적인 민감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둔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라든가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 여기에 기관 쪽의 매수세의 여부, 다만 최근에 펀드 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추가 상승을 좀 제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 한 박스권 움직임 속의 종목별 장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많은 분들 중에 일부는요, 중소형주가 너무 바짝 올랐기 때문에 이제 슬슬 대형주 순환매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앞서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의 전문가가 도움 말씀 주고 계시죠? 다시 명동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중소형 개별주가 낫습니까? 아니면 미워도 다시 한번 많이 빠졌지만 대형주가 괜찮을까? 일단 변동성이 커서 방망이 자체는 좀 짧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예, 우선은 뭐
미어도 다시 한 번인데 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뭐 수십 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도 우선 종목별 장세로 접근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종목별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까? 한마디로 시장이 커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호적인 환경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화가 엔화에 비해서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여행 관련 업종들은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 모두 투어보다도 하나 투어를 가장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행 관련주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여행 부분이 가장 커져 있던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론은 두 분 다 종목 장세 개별주에 대한 접근도 대응력을 높이자라는 조언 주신 거네요. 지금까지 고광식 전문가님, 동양증권 정윤성 PB님과 함께 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반등을 하루 만에 하는 듯 했었다가 잠깐 하락 전환까지 됐었었는데요. 지금 다시 1950선 정도는 챙겨와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시점, 선물 시장 동향과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꽤 많은 수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만에 바짝 끌어올렸다가 오전장 마지막 한 2시간 정도에서 고스란히 제자리로 돌려놨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입니까? 네, 일단 어제 그 올라가는 폭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러고 내려오는 폭에서 수익이야 사실 많이 챙겨주었으니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기분은 안 좋았었습니다. 기분은 안 좋았고요. 오늘 역시 안 좋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최린나 아나운서가 앞에서 그냥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외국인들 때문에 못 가고 있다라는 결론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 해외발의 동반 갭상승 출발 이후에 어제는 우리나라가 해외 증시보다는 가장 강했죠.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강했고 해외 증시 좋았으니까 같이 가는 게 맞겠죠. 근데 못 가죠. 수급 자체가 출발하면서 상당히 안 좋게 출발이 되었고 어제 6시 최종 수급에서 부정적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배팅 쪽이 강화되면서 그게 고스란히 지금 여진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주도를 어젠 분명히 안 했습니다. 어제 종가 3시 15분 종가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최종 6시에 변화 추이에서 아주 미묘했었지만 거기서 확정이 하나가 났는데 바로 외국인들이 오늘 역시 나홀로 매도 출발됐던 모습이 거기에 고스란히 나왔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와 그리고 지금 기관 하나가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동반 하락 쪽으로 지금 베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오전은 조정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행인 건 여기서 우리가 우려를 할 수 있는 게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 변동을 이용했던 포지션들이 한쪽으로 원웨이를 준비를 할 거거든요. 곧. 그 관점이라고 하면 그때만 조심해서 그때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가서 확대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아직까지 그 원웨이 추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주님 입장에서는 나왔고요. 결국 변동 장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 외국인들의 매도 카드 상당히 커지고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기관계 쪽의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나홀로 금융투자창구 쪽의 매수세입니다. 자, 금융투자창구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전반적으로 신규 매수, 메이저들은 신규 매수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미결제 추이 그냥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방향성을 타개하는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한 금일 같은 경우에 개인 창구 자체가 메이저들과 함께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던 개인과 반대로 생각해보자. 오늘 그 생각하시다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 먼저 힌트 드리고요. 옵션 시장 쪽에선 콜옵션 추이가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매도는 자신들의 기존 포지션을
시장을 누적시키는 자금력이겠고요. 개인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손실 구조를 발생되게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데요. 어제는 해외 증시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빠질 것이다. 풋옵션 베팅 손절. 다시 한번 개인들 오늘 해외 증시 상승이었기 때문에 매수로 강할 것이다. 원웨이 가능성 분명히 있다.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콜옵션 매수. 자, 결국 지금 의미 없게 됐고요.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역시 규모가 줄어들었죠. 현재 메이저들은 구정 명절도 얼마 남지 않고 거래일수가 적은 상황에서 구축을 좀 빨리 시키고 있고 그 규모의 계약수 자체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옵션 시장. 그게 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놓고 보면요. 현재 베이시스 상황 때려 죽여도 차익과 비차익에서 매도 압박 카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차익이 최소한 매수로 들어오려면 구조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열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들을 갭상승해서 화답은 해주었지만 모두 다 음봉 쪽으로 때려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 거래대금이 비어있는 부분에 그 호가 공백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파생시장 역시 호가 공백이 오늘은 좀 그나마 양호하게 나왔지만 최근 월화를 비교하면 호가가 너무 비었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 도깨비 양세의 지속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매도 청산이 강화되는지를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고 청산과 함께 신규 자금들이 플로우가 좀 같이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압박 카드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시장은 제한적 반등이다. 라는 관점인데요. 오늘은 어제처럼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는 상태죠. 가두리 하나를 만들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배틀 아닌 배틀이 공격적으로 붙었습니다. 현재 규모에서는 외국인이 좀 더 유리한 포지션, 자금을 쏠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외국인 추이 잘 보시면 답을 얹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은요. 255.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거의 지금 그 부근에 와 있죠. 일단 올라탔습니다. 올라탔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쪽으로 보시고요. 이 부분 올라서 이탈 나가면 다시 저항 걸리면 그때부터 요 매도 추세가 지속된다. 여기를 이탈함과 동시에 그 부분으로 관점으로 보시면 좋기 때문에 현재 복불복 자리에서 기준가인 255.00을 기준으로 올라타는 관점 매수로 보시고요. 이탈 나가면 매도 쪽으로 스위칭 전환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파생시장은요. 종목과 더더욱 더 판이하게 다르게 방망이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황금라인 정확히 255선 잡아주셨습니다. 주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미증시 급락에 선전하면 뭐합니까? 오늘 올라가지 못하는데요. 결국 또 지겨운 1950선입니다. 지켜는 주겠죠? 출발 증시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